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전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조금 나쁘게 보면서 이제 단점을 뜯어보자 했어요. 근데 결과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계익 대표님께서는 홍순재 대표님의 머리 올백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얼굴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굉장히 큰 결정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홍순재 대표님과 이민희 대표님은 이계익 대표님의 똑같은 단점을 발견했더라고요. 단점 아시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저희끼리 뭐 같은 또래끼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어르신들 있을 때도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맛보기로 했더니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간단히 말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민희 대표님 만났을 때 남자친구분은 혹시 노동 착취를 하는 게 아닌가. 남자친구분이 지금 이민희 대표님의 일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상으로 시키면 알아서 다 방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일부러 그런 사람을 골라서 이게 사귄 건 아닌지. 아,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대한 기준이 사실 나름대로 되게 높았었어요. 내가 못하는 걸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지금 뭐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랑을 주고 부담으로 자기가 좋아서 도와주는 건데.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강아우즈를 키우고 계시는 강아우즈. 네. 그래서 뭐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니까요. 참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계익 대표님하고 지금 이민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거나 아니면 인상을 안 시켜주진 않으실 거죠? 저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서라도 월급은 줘요. 근데 월급 날짜가 밀리진 않지만 만약에 줄 돈이 없으면 말은 하죠.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게 월급인데 일에 대한 가치, 그 대가가 월급인데 우리들이 지금 한 일이 그만한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아직은 안 만들어졌으면 받을 게 없는 거니까 그러면 못 줄 수 있는 거죠. 직원분들 강아우즈. 네가 먹을 거 네가 챙겨와.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밀린 적은 없고 앞으로도 돈은 월급은 밀리지 않아요. 오늘 이 두 대표님의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다면 제가 하나의 딱 공약사항으로 딱 점 찍을 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많이 오지 않으셔갖고 그것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안 듣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제가 하는 질문들은 원래 많았는데 여기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요 세 분의 대표님에게 뭐 질문사항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손 들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직분.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민희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뽑으신 직원들이 지금 다 해서 한 6명 정도 되시는 거, 아까 사진상으로는 6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분들한테 어떤 좋은 사람을 이제 데려오시려면 네. 제안할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네. 그분들 각각한테 어떤 걸 제안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어떤 걸 제안하느냐에 있어서 그 조건들은 그 개인마다 되게 상황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제안의 내용이 사실 바뀌긴 해요. 근데 고정적으로 우리 회사는 뭐 월차에 대한 뭐 며칠 쉬고 뭐 월급은 기본급은 얼마고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 이외의 제안이 사실은 한 80%, 70-8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추측해서 막 짜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좋겠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얘기들을 많이 최대한 들어보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는 게 진짜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80%가 궁금한데 그 혹시 공개가 불가능한 또 개인적인 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예로 한 2-3개 정도만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기존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나오고 싶은 이유가 출근을 아침 일찍 하는 게 죽어도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개발자 프로그래머인데 밤에 일을 하는 게 너무 좋고 아침에 뭐 9시 반까지 가는 게 정말 미친 듯이 싫다는 게 일보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자기가 평일에 어디 놀러 가고 싶거나 그런 게 있대요. 뭐 등등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디자인도 배우고 싶고 여러 가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좀 자유로운 되게 플렉서블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되게 캐치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사실 출근 시간이 없어요. 네, 퇴근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분으로 인해서 생긴 제도이기도 해요. 뭐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네. 그분 혹시 남편? 아니야. 직원들도 네, 다마고치 형식대로 양육하시는 것 같은데. 왼쪽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다시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예, 저쪽.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키워드요? 저희가 요즘에 관심이 가는 키워드는 변태입니다, 변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변태라는 게 여러분 뭐 여고 다닐 때 나타나는 바바리맨 이런 변태가 아니라 그 애벌레가 변태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그런 노력과 인고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사시게 되면 시련과 고난이 늘 닥친다는 순간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키워드 여쭤보니까 저는 힘들면 인내하고 쉬는 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시련이 와서 이거를 참자 내일 행복해지겠지, 내일 성공할 거야, 내일은 나아지겠지, 다 때려치고 그냥 쉬자,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 인내와 그러니까 시련과 고뇌에 대한 정답은 인내와 휴식이 아니라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내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도 커플도 탄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 두 분들이 결혼을 하면 제가 사회도 보고 또 회사가 좀 더 크면 신혼여행도 제가 보내드리고 뭐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태 이계가 아닙니다. 네, 의외의 질문이네. 좀 이상하신 분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또 지금, 예, 그 뒤에 분. 홍순재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4시 반 정도에 요즘은 계속 기상을 합니다. 기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이루고자 하는 꿈을 먼저 이미지화해서 나가면은 되게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 거의 저희 싱크로율이 한 90% 이상 되거든요.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글을 쓴 것이 그날 하루 일정 중에 이렇게 발생되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장기적으로는 비전도 제가 꿈을 꾸는데 보통 한 4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에요. 뭐 스님, 뭐 목사님, 뭐 귀신, 뭐 무당, 작두 타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점은 되게 이상 꿈을 꾸시고 그리고 이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꿈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꿈은 꾸지 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룰 수 없는 꿈, 내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는 비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모두에게.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설정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 시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저 앞에 저기.
네, 저는 상공회학 PU라는 대학생의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홍순재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단지 만들고 넓히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더 돈독하게 만드는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네요. 저는 우선은 한 번 내진 2년은 제가 불리학원, 유리학원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2년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요. 지금 저기 촬영하시는 피터 정님도 저한테 페북으로 메시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 굶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일단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KT 촬영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기업 PR 쪽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든 명함을 한 100장을 받건 200장을 받건 그 카드캠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1시간 이내에 스캔을 해서 연락처를 다 해놓고요. 단체 문자로 반드시 애프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상착의를 명함에 적어서 이런 인상착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은 제가 먼저 알고 대표님 그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냥 끊어질 인연도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함관리 그리고 인맥관리 그리고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오늘 저를 있게 한 것 같고요. PU도 성공 동아리인 만큼 명함관리부터 인맥관리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좋은 인맥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홍순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혹시 젊으실 때 되게 좀 많이 성공을 하셨잖아요. 부동산 같은 것도. 그래서 그때 좀 얘기도 듣고 싶고 또 되게 힘드셨을 때 어떻게 그런 아이템 같은 거 생각해서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페이스북에 홍순재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홍순재를 검색하셔서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해주시면 저의 그런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동영상을 보내드리는 게 더 우리가 서로 친밀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이템은 아내하고 같이 술 먹다가 아내가 이제 옥상에서 달 따라달라는 얘기를 해서 천체 관측 기구를 만들게 됐고요. 저는 카메라가 굉장히 큰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아이템을 잡았고 그리고 저보다 더 미친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체 관측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3억 정도 펀딩을 해주셨고요. 인크루팅은 쉬웠어요. 동지를 모았지 직원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성공하신 재기하신 분들 인터뷰를 따보니까 직원을 모집한 게 아니라 동지 나하고 같은 꿈을 미친 듯이 바라보고 그러니까 제가 꾸는 꿈이 나무가 이만하다 하면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이만한 그런 땅을 파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빚이 있고 신용불량자니까 삽질할 기운도 없어요. 근데 그 똑같은 꿈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이렇게 황홀하게 쳐다보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삽질을 한다면 본인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꿈들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한테 관심 가져주신 여성분이 참 오랜만이라 나중에도 추후에도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또 만남 갖고 또 아내가 싫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음씨를 통해서 미팅을 갖고 싶고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씨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 더러운 마음씨라고 유부남 유부녀들을 이어주는 친구 그러면 내가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아직 그 마음씨가 되게 좋은 기업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이미지 관리 때문에 안 된다. 계속 회장님을 제가 모시면서 꼭 더러운 마음씨 진행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저 세 분한테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강원도 출신이에요. 춘창호 씨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강에 있는 강 옆에 나 있는 길을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강을 한번 슬쩍 볼 때마다 생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기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야 이제 좀 보니까 제가 이제 남들처럼 똑같이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할 때가 왔고 이제
당연히 이 길을 그대로 가다 보면은 어딘가 도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창업을 결심을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마치 그 강을 보듯이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을 혹시 세 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걸 좀 네.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 했었고, 저도 고향이 경기도 평택시 호수면 내기 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앞일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죠? 근데 오히려 그 두려움을 두렵다고 말 못했을 때가 제가 더 나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저도 두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 혼자 책임지고 가는 게 기업이면 그런 게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거면. 근데 내 가족들과 내 동료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언젠가는 또 제가 빚쟁이가 돼서 막 쫓기는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거나 뭔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마주하게 되면 나름대로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내가 두려운 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 인정 안에서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꿈이나 너무 값진 거를 처음부터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탈이 나긴 마련이거든요. 급하게 먹은 밥은 탈이 나고, 그렇게 내가 엄청난 걸 먼저 생각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작은 성공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자신감이 되고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버킷리스트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거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경력이나 커리어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나이브한 마음으로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접근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작년에 창업하겠다고 해주신 분 저의 주변에 굉장히 많았고, 이민희 대표님 뭐 포럼도 하시니까 많이 있으셨을 텐데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절대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잡아야 되는 기회가 아니라 소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어떤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 아이덴티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거고, 그때는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느샌가 극복한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용기 내시고 언제처럼 소주 한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질 수도 있는데 전 두려운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강에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사실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창업도 제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실패하는 순간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다시 못 일어설까봐 그게 두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사실 멀리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비전은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가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두렵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리 보시고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아시면 두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는 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에 안 가고 저는 산을 좋아해서 산을 가요. 두려운 거 하지 마시고, 자기가 산을 좋아하면 산으로 가고, 강을 좋아하면 강으로 가고,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로 가면 됩니다. 왜 두려운 곳에서 자꾸 두려운 걸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려니까요. 네,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을 누가 어떤 미친놈들이 걔 욕을 하고 걔 지랄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해도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즐겁게 치열하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운 거 하시려니까 두려운 거 하지 마시고, 망할까봐 두려운 거 때려치세요. 내가 진짜 돈 없어도 너무 행복한 거 하세요. 네. 저도 춘천에서 군생활을 해서 춘천의 강이 무섭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죠? 예, 세 분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교육 서비스,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개발 중인 대표인데요.
이 대표님한테 영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서비스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내가 미흡했고 놓쳤다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 말씀이시죠, 이 대표? 예. 이민희 대표인데 이 대표님 교육사업 하시잖아요, 또. 그래서 좀 그랬는데 영어 사업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거였거든요. 영어 사업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파이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엄청난 그 교육 시장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교육 사업은 아시겠지만 면세 사업입니다. 세금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부담도 적고 되게 뜻이 있는 사업이긴 한데 너무 시장이 굳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성숙기다. 그러니까 사업은 벤처가 들어가기에는 자본이 없는 이상은 성장기 사업,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초기화된 사업이 더 중요한데 그때는 너무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영어 교육에 관련된 컨텐츠는 다 갖고 있었어, 사람들. 뭐 듣도 보도 못한 걸 다 만들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거든요. 애니메이션 만들었었는데 그때 다 만들어놨어요. 프로토타입 다 나오고, 뭐 이제 그 코엑스 페어에 나가가지고 인간극장 캐스팅이 끝난 상황이었어. 신기하거든요. 저희 어린애가 와가지고 이사라고 앉아서 막 이렇게 코엑스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 사업의 어떤 핵심은 교육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유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정확해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큰 기업이랑 같이 하시는 것도 좀 비슷한 그런 연결되는 것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해결책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뭐 추가로 이민희 대표님이 해주실 말씀입니다. 저도 온라인 교육하기 전에 그 캠프 사업을 했었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교육 사업이 사실상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인건비 베이스 사업인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인건비를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시스템화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비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대표 이성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교육 서비스 업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홍순재 대표님한테 질문하고 7명 정도의 이제 지원자분하고 계속 이제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팀 구성에 있어서 막상 이렇게 지원자들이 생기니까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캐릭터들이 너무 겹치는 것 같고, 모두가 영업을 뛰려는 사람들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창업팀 구성을 1명이나 2명 이렇게 그런 사람만 뽑아내고 해야 되는지, 모두가 비전이 맞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창업팀 구성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팀을 구성하고 나서 이제 정말 투자를 또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투자를 받으러 갈 때 어떤 이제 팁,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사실 많이 막막하거든요. 처음 뛰어드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그런 팁 같은 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사업을 나무를 심는 거에 비유했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나무나 이런 데 국내에서 나무 심다 보면은 고창 같은 분들은 심질 않잖아요. 옆에서 오히려 뭐 심부름시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 아니면 자기의 동기들이 같이 삽질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도 마찬가지로 동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까지 삽질을 하고, 그 나무 뿌리가 보이는 거에 한 50배 정도가 뿌리를 내려야 그 나무가 지탱할 수 있거든요. 어떤 태풍이든.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같이 태풍을 맞아가면서 삽질을 해줄 수 있는가가 최우선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나무 심는데 참여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라는 분들은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하고 좋게 구성을 해가도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무래도 그런 회계나 숫자상에 보여지는 거라든지 어느 정도의 브랜드가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더라도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진행해서 일단 플러스 상태에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중기청 사업이나 이런 거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역시 페북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런 노하우들
단기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잘 표시를 해서 투자자나 아니면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얻는지도, 그리고 언론이나 그런 방송을 타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언론의 각 프로그램마다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뭐 희생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에 맞게 언론을 잘 홍보를 하셔서 작가분들이 이제 워딩을 할 때 희생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되면 그게 이제 선택이 돼서 방송에 나가서 엄청난 그런 후보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일단은 저 친구가 돼야 더 좋은 설명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신 분들한테 좀 한마디씩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한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족한 제 말씀들 많이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성공과 실패는 우리 때에 없는 것 같아요. 성공과 배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상에서는 실패도 했었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여러 경험을 했었지만 비즈니스로 망해도 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만약 하실 때 인격적으로 망하면 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으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그 정당한 어떤 수익과 그런 기업가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당연한 도리를 지켜가면서 정당한 수익을 얻을 때 소비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진정성 자체가 그만한 마케팅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강연을 하러 오지 않았고 제 어떤 얘기들이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셔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이 기억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강연했을 때는 울었었어요. 제가 서강대에서 처음에 영어교육 사업을 하고 나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눈물을 보일 정도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은 너무 추억이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네이버나 페이스북을 갖고 있습니다. 강하지만 네, 검색하면 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꿈에 근접하시려면 김난도 교수님이나 안철수 교수님이나 뭐 조국 이런 분들의 시대의 멘토가 여러분의 멘토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멘토이기 때문에 가장 그 꿈에 달려가고 있는 그 주위의 사람, 내가 PD가 꿈이면 PD를 만나고, 작가면 작가를 만나고, 그리고 기자를 만나면 기자를 만나고, 이런 식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나 그런 거,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싱글 파티를 또 크게 하기 때문에 그때도 또 지금보다 좀 더 샤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되게 실속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떠한 뭐 환경, 예를 들면 벤처를 하려면 투자를 크게 받아야 된다라거나 이런 거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면 누군가가 자기도 돈 벌고 싶어서 투자해주고 싶다고 따라올 거거든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팀을 모으는 것도 같은 동지를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돼. 그런 본질적인 것에는 어둡고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게 좋대더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인다더라, 그럼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왜 그런지 정말 실속 있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저는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숙을 하면서 지었던 시를 마지막으로 인생 70년
하천에 비한다면 너무 짧구나.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기에도 너무 짧구나. 한 번 태어나서 죽지 않을 자가 누구냐.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즐겁고 행복한 일을 살자. 인생 70년 정말 짧구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유튜브 청아이만 콘서트 오늘 마무리되는 시간이고요. 오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마이 스타트 다이어리 잘 찍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했습니다. 저도 한번 잘한 거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다음 달에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또 같은 내용으로 다른 분들과 또 색다른 저희도 토크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 기업가 정신 캠프라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하는 건데요. 지금 신청 마감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산학의 전장 엑스포가 지금 이달 말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희 3명 영화 있으니까 영화 필요하신 분